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을 한 권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매번마다 특별한 책이겠는데? 연어. 연어. 네. 선생님, 연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연어하면 네. 이 책 영향 탓도 있긴 하겠는데 네. 인내라는 두 글자가 떠올라요. 네, 선생님은요? 뭘 말씀하시려고 인내를 하셨는지 네. 뽑으셨는지 이제 알겠는데 네네. 저희 이제 동네에 네. 정말 그 연어가 다다르는 어. 그 강줄기 끝이에요. 아, 그 선바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가면은 네네. 진짜 활딱활딱 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연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연어를 볼 때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아이들한테 이 책 막 나눠주면서 네. 저희는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연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들은 이거를 비문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그 좋아하는 맛있는 연어 맞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비문학적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입맛을 막 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좀 다르더라고요. 같은 느낌이 더 슬퍼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이 연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작가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는 다 다른 인물들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칠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네네. 다 너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 밑줄 쳐서 와. 그럼 다음 주에 왜 그 장면을 찾았는지 너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돼. 이제 이러면서 나눠 줬거든요. 네네. 연어라는 책을 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하고 연어의 이제 일생에 대해서 한번 비문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이셨어요? 삶의 이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네, 67쪽이었었어요. 네. 66에서부터 67, 68에 걸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삶의 이유 뭔가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이렇거든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 된다는 것. 그야말로 이게 참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와닿았어요. 와, 네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네. 부분을 딱 보니까 네네네. 우리가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다 자기 삶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찾는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바라보는 뜨쌤은 항상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한테도 맨날 이렇게 뭐 힘들어 뭐시라 막 이렇게 맨날 하세요. 그죠? 뭐 편집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그거를 묵묵히 해주시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항상 그 뒤에서 엄마로서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엄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되 네. 나는 내 삶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에서 나는 배경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네네. 저는 맨날 자유롭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에 맞춰지는 걸 제가 못 견뎌야 해요. 네. 근데 또 이 부분이 또 어쩜 이렇게 또 와닿는지. 자유라는 말은 연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다. 반항, 가출, 불복종, 저항, 파괴, 놀이, 혁명 등의 단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쓰면 고향으로 돌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연어는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거라고 더 큰 연어는 경고하곤 했다. 엄마 아빠가 나는 우리 아이들 너무 자유롭게 키워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 너 착하게 커야 돼. 이렇게 해야지 착하게 크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다 더 큰 연어가 되어서 아이들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틀 안에 넣는 것이 아닐까. 너는 보호받아야 돼. 너는 색깔이 너무 특별하잖아. 가운데로 가 있어. 그럼 모두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받아주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너무 저처럼 자유로운 친구들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더 완강하게 더 큰 연어가 되어서 막아버린다면 이 아이는 이제 반항이라던가 또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거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아이들이 조금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선생님은 여기에서 많은 걸 생각하셨네요. 그렇죠. 와, 자유.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 네. 그거는 결국은 부모님 생각인데 그거를
자식한테 투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도 그 얘기인 것 같으네요. 그죠? 네네. 선생님 이제는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 그리고 그 다른 연어들이요 폭포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가학사 연어가 나오잖아요. 빼빼 마른 연어였죠. 네. 그 연어가 이제 또 새로운 길을 찾아줬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준 아주 쉬운 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막 고민되잖아요.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뱃속에 알을 품고 있는 연어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아주 힘든 일인 거죠. 네. 정말 막 뛰어오르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강을 네, 거슬러 올라가는 네, 건데 네. 너는 알을 낳아야 하잖아 라고 하면서 은빛 연어가 눈 맑은 연어한테 쉬운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로운 눈 맑은 연어는 나는 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쉬운 길은 길이 아니라고 너는 말했지. 거슬러 오르는 기쁨을 알려면 주둥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을 뱃속에 있는 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그녀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해요. 이 길은 부모님이 찾아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부모님이 찾아주신 길은 자신의 길일까? 아이들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저는 제 길을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찾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 때로는 너무 이제 과로 같은 걸 할 때는 내가 또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 그렇게 쉽겠어요. 그 길이 내가 뭔가 결과를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부모님한테 의지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폭포를 딱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기쁨을 아이들이 막 느끼고 나면 한 번만이라도 느끼고 난다면 그 다음 인생은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라는 게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난간이 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난간이 왔을 때 그거를 회피하거나 네. 또 다른 편한 길만 찾기보다 이 어려움도 뛰어넘으면 그 뒤에도 평탄한 삶이 올 거다라는 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좀 평탄한 길을 가게끔 해주고 싶은데 네네. 그 방법을 직접 일러주기보다도 내가 어려움을 뛰어넘음으로써 자식들한테 그걸 모범을 보이고 싶다. 뭐 그 말씀인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아이들도 그 길을 한번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뛰어오른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많은 거를 알려주는 것보다 이게 큰 유산이거나 그렇죠. 재산인 거죠. 네. 말하자면. 네. 선생님은요? 연어가 알을 낳는다는 것은 네. 기나긴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은빛 연어나 눈 맑은 연어가 삶의 의미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네. 알을 낳는다는 것. 근데 연어가 알을 낳는다는 뜻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연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의 의미를 이루는 동시에 죽음이지만 죽음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는 하는데 네. 결국은 죽음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되게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는 죽음도 결국은 받아들여야겠구나.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겠다. 저는 이제 소극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연어들은 결국은 이 죽음을 갖다가 삶의 의미의 한 꼭지로 찍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자기는 죽지만 자기들은 죽음으로써 알을 남겨놓고 가잖아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돌아가실까봐 그걸 왜 맨날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마음이 확 들어온 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눈 맑은 연어와의 사랑이 끝난다는 것이다. 죽음보다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사랑이 끝난다는 게 더 두렵다는 생각.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진짜 가슴에 확 닿지 않나요? 우리의 죽음이 새끼들을 키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가지만 결국은 내 후손을 남겨놓고 간다는 거?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제 자아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저 은빛 연어처럼 계속 저는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야, 뭐 너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제가 또 막 대답해주고 야, 너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저는 조금 저의 어떤 자아의 발전에 대한 거를 되게 이렇게 좀 맞추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을 막 읽는데 내 자식들, 이 두 아들 제가 낳았잖아요, 그죠?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싫은 부분까지도.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연어가 아닐까요? 결국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또 다양한 연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연어 있으세요? 저는 제가 투영하고 싶은 존재? 네. 연어라기보다 징검다리가 저는 와닿았거든요. 네. 아까 그 남의 배경. 배경이 된다는 거 그런 것 똑같다, 같지만 똑같다. 네. 이 징검다리도 사람들을 건네주는 역할 이거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거 네. 그걸로 살아간다고 했거든요. 네. 자기를 낮추다기보다 음. 그 낮은 곳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빛나는 존재?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많은 연어들이 나와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연어들이 뭐 틀렸다고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맨날 이제 주인공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들은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어떤 실패와 뭐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지만 그 실패를 나중엔 경험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승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보면 이 연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주인공인 거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연어가 되고 싶은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각자가 누구와 비교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제보다는 발전한 오늘. 네. 이 책은 저희가 중등부 때문에 책을 읽게 되었지만 네. 충분히 여기도 보면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른들이 했어요. 꼭 읽어야 돼요. 이게 네. 너무 철학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매 문장마다 명문이 많아요. 네. 네. 이제 오늘의 독후 활동 어떤 걸 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독서 감상문. 드디어 올 것이 많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읽고 또 독서 감상문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아이들한테 그죠? 그냥 독서 감상문 쓰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여러 해를 같이 글쓰기를 했던 친구들도 네. 단숨에 막 척척척척척 이렇게 갈래마다 독서 감상문을 완벽하게 써내는 친구들은 없지 않나요?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뭐 경험을 해봤는데 네네. 그렇게 독서 감상문을 정말 매주 써도 매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숙제로 중요한 거 밑줄 쳐서 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네. 들면 네. 밑줄 친 부분들을 좀 적어보고 음. 잘하는 친구들은 요약하는 것이 좋겠죠. 네네. 잘 못하는 친구들은 네. 한번 그냥 필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네.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생각을 잘 표현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음. 연어는 참 잘했다, 아.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했다 이렇게 네, 써요. 네, 그다음에 네. 제일 재밌는 건 나라면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써도 괜찮은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다라면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나는 이런 경험은 없는지 경험을 또 밑에다가 좀 많이 써놓으면 이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장이 되어서 독서 감상문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 찾기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꼭 주제가 이것은 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쵸.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뭔지 그렇죠. 또 언니는 여기서 글귀로 찾아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주제 찾기. 내가 찾은 주제 찾기. 네, 그것도 그리고 괜찮네요. 우리가 보면 국어에는 항상 주제, 답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네. 조금 열린 사고로 자유롭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